제주도에 여행을 오면 꼭 한 번씩 방문하는 곳이 있죠. 바로 오설록 티 뮤지엄인데요. 아름다운 차밭을 구경하기 위해 매년 18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30년 동안 버려져 있던 땅을 일구어 중국의 황산, 일본의 후지산과 함께 제주를 세계 3대 녹차 재배지로 만든 기업. 이번 영상에서는 오설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 황해도 평산군에 농사를 짓던 서대근과 생활력이 강했던 윤독정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성환. 국내 최고의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창업주가 될 아이였죠. 서성환의 가족은 1930년에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개성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그의 가족은 전 재산을 털어 작은 상점을 마련했는데요. 개성에는 인삼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유행하던 머릿기름이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이에 서성환의 어머니 윤독정은 직접 동백기름을 짜서 머릿기름을 만들어 팔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상성상이라는 명칭을 쓰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후 1939년 중경보통학교를 졸업한 서성환은 본격적으로 그의 모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서울 남대문 시장에 보내 화장품 원료를 사오도록 시켰습니다. 이때 삼시세끼를 길에서 먹으며 자전거를 타고 180리를 이동했다고 하는데 그는 어머니로부터 원료 확보가 장사 성패를 가늠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46년 서성환은 개성을 떠나 서울로 이전하면서 모친이 세운 창성상해의 이름을 태평양화학공업사로 바꾸어 화장품 회사를 세웁니다. 이 회사가 훗날 아모레퍼시픽이 되죠. 모조품과 위조품이 판치던 시절이었으나 서성환은 최고의 품질로 만든 멜로디 크림을 출시합니다. 그 다음 ABC 포마드를 출시하게 되는데 이 상품이 남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돼지기름이 원료여서 바르면 뻣뻣하고 머리를 감아도 끈적거림이 있는 반면 ABC 포마드는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 광택도 뛰어나고 세척도 편했기 때문이었죠. 이를 발판으로 그의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1960년 그는 더 많은 기술 확보를 위해 프랑스 코티사와 기술 제휴를 맺습니다. 이후 코티사의 초청으로 프랑스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는 라벤더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꽃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향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직접 재배하는 모습을 본 서성환은 이때부터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화장품의 원료와 향료 수입을 위해 일본 거래처를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일본 거래처는 서성환에게 녹차를 내었습니다. 그걸 본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차를 전해준 건 한국인데 정작 왜 한국에는 차가 없다? 당시 우리가 손님에게 대접하는 차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커피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침체기였습니다. 이전에 홍차 소비가 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늘어난 찻잎 주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몇몇 제다업자들이 고구마 잎이나 감나무 잎에 색소를 넣어 가짜 홍차를 만들어 파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차 대신 커피를 마셨던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서성환 회장은 한국의 차 문화를 살리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1979년 녹차 사업을 공표합니다. 당연히 그의 회사 임원들은 그를 반대했죠. 차를 수확하려면 최소 3에서 4년이 걸리는데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의 오너가 수익보다 문화 발전을 생각한다는 것은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그는 100여 차례 현지 조사를 다니며 녹차를 재배할 좋은 땅을 찾아다닙니다. 그 결과 제주 한라산 남쪽에 있는 땅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차를 재배하고 있는 일본의 자연환경과 가장 유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상황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제주는 차 재배지로서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었지만 돌멩이가 많아 밭으로 개간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개간하려는 땅은 전기도 식수도 도로도 없는 곳이라 빗물을 식수로 받고 천막에서 잠을 자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을 하던 인부들마저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모두 떠나가는 상황이었죠. 서성환은 황무지에 울퉁불퉁 솟아나온 돌을 직접 손으로 걸러내고 1시간여 거리에서 물을 퍼와 밭을 다져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제주 주민들이 땅 투기로 오해하여 그를 믿어주지 않았던 상황이라 그는 고된 작업 틈틈이 마을을 돌며 고향인 평산과 닮은 제주 차밭에서 마지막 보람을 찾고 싶습니다. 라며 주민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제주 주민들은 그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하나둘씩 모여 개간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결과 도순다원이 생겨났고 그 뒤를 이어 서광다원, 한남다원이 생겨났습니다.